예. 그리고 이영준 전 북한 핵담당 대사님께서 외교와 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날 자칭 남측 대통령이라 그러는 문재인의 모친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조문단이 안 오고 조의문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걸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북한이 미사일에 버금가는 이제 방사포라 그러는 큰 이제 그 포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옆에 있는 국회에서 국회 운영이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씩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전날까지 총 12번의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작년에만 발사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전쟁 위협이 제거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아포리아라 그러는데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포리아 상태다. 특히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에 이제 오래 몸담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포리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나 사회는 무너지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국방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인식을 하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유권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도했거나 주장했던 사람들을 잘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을 주도했거나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 이것이 소위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였습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1년 5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요란하고 오히려 자칭 남쪽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급기야 남북 정상 간에 미북 정상 간에 대화도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참혹한 상황이 된 것이죠. 9월 평양 공동선언 중에 특히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은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죠. 중단. 그래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LL 부근에 이제 평화수역 설치하는 것부터 휴전선상에 우리가 그 좋은 성능으로 갖고 있는 각종 정찰기를 포함한 비행 금지 구역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견 볼 때는 휴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최전방에 즉 적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켜 갖고 유사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휴전선으로부터 수도가 우리가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대단히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나 핵을 줄이는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후에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조치라고 하면서 전방에 있는 소위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라고 불리는 감시초소도 파괴하고 또 남북 간의 공동 유해 발굴을 하겠다 그래갖고 비무장지대 안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지뢰 제거를 하고 우리 장비 투입해갖고 남북 도로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해 발굴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우리 혼자 작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해갖고 우리 쪽만 유해 발굴을 한 것이죠.
즉, 이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 남측만 이행한 셈이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한다고 발표했던 평양 공동선언 이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또 과거의 그들의 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9.19 남북 군사 합의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시 결정과 조치들은 대단히 섣부른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의 우리 그 스텔스 도입을 뭐 북한에서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하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 귀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나 글로벌 호크 정찰기 전력가 행사도 작년 연말에 홍보를 하고 몰래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더 큰 위협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명약 관한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이 약합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전 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한 세미나에서 동맹에게는 동맹의 이익, 주권보다는 동맹의 이익이 좀 우선시되고 이를 위해서 동맹 각 국가가 필요하면 주권을 조금 내려놓는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이 동맹 관계에서 주권이 다른 것보다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곤 한다. 그러면서 그 브룩스 사령관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현재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누가 가하는 겁니까? 북한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게 놔두면 안 되고 한미 양국은 주권과 공동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즉 이는 미국이 현재 그 한미동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한미동맹은 6.25 전쟁 와중에 미군 사망자가 총 한 5만여 명 이상이 희생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고 휴전 이후에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또 뭡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군사적 그 동맹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좀 그걸 벗어나갖고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갖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아주 그 발전적 동맹으로 변모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갖고 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죠.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2.28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국 간의 회담이 결렬될지 모르고 우리는 뭐 열심히 TV 시청하고 박수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근에 그 남북 간에 뭐 개별 관광하자는 문제도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은 아베는 일본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미국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앞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한미동맹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의견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입니다. 잘 알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전환하도록 하자.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잘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대략 2023년 뭐 그 이후에 가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스트레스를 줘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략 이 정부 임기 내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 이제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 평가해서 미군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덜커덕 너무 주권을 내서 갖고 우리가 군사력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겨받았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안해동에서 앞뒤 안 재고 그 업무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은 남한을 함부로 어떻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갖고 미군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이제 그 위험스러운 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뭐 인순이 노래다 맞춰갖고, 가발 쓰고 탬버린 흔들면서 사드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대단히 참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했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자격도 없고 대단히 각성을 해야 되고, 하물며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21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동의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부안해동해서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건설이 돼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었던 뭐 한명숙,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해가 바뀌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등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웃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략 이제 훑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열거했던 그런 6가지의 언급이 됐던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일신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다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아니죠.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유권자가 잘못 뽑은 것이죠. 유권자들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대우각성을 해서 앞에서 언급됐던 이 자료집 47쪽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국방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낙천 및 낙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